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작을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간밤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16일 회동한 후 거의 한 달여 만입니다. 재정절벽 사태가 연내에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정절벽을 둘러싼 우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이 다시 회동했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이 소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재정절벽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7월 국가부채 상한 협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돼서 시장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는데요.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던 재정절벽 협상의 속도가 좀 붙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재정절벽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만났다라고 설명했는데 상세한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대화의 통로는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공화당 역시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대화가 재개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부유층 증세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서 공화당 지도부는 부유층 증세가 취약한 미국 경제는 또 하나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반론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은 지난주에도 전화로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대화가 재개는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정절벽 사태가 연내 해결되긴 힘들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 연내 타결 가능성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워런 버핏 버크셔스웨이 회장 같은 사람이 연내 타결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0년에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부채 감축 협의기구 슈퍼위원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했던 어스킨 볼즈가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은 50% 미만이다라고 발언했는데 볼즈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를 가져서 이같이 밝혔고요.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은 40% 정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네, 이 쟁점은 역시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딜레마가 될 전망인데 네. 세율 인상 합의에 대해서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이라든가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세율과 관련해서의 입장차는 여전히 좀 주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볼즈는 재정절벽 연내 타결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35%다라고 밝혔고 해를 넘겨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은 25% 정도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소득상 2% 세율 인상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수 기반의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과 좀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여지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양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세율 인상에 합의하면 다른 문제들도 급속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즈는 밝혔습니다. 네, 이 세율 인상안에 대한 입장 좁히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 시기네요. 네. 다음으로 좀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맥도날드가 좀 꼽히고 있는데요. 매출이 지난달에 예상보다 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주가가 오늘 1.5% 정도 오르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전 세계 동일 점포 매출이 2.4% 늘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망치인 0.2%에 비한다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동일 점포 매출은 1.8% 감소한 바 있었고요. 이는 9년 내 첫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 매출이 업계 예상인 0.6%보다 큰 2.5%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라고 맥도날드는 밝혔고요. 유럽 매출은 1.4%,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매출은 0.6%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둘러싼 먹구름이 점점 ਝ어지고 있는데요. 이 몬티 총리의 사임 표명이 악재가 됐다고요. 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다시 내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몬티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몬티 총리의 사임 표명이라든가 실비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정계
섞기 발언으로 정치계는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출렁였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 7일 종가에 비한다면 장중에 0.3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4.82%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0.33%포인트 올라서 2.3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말 이후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몬티 총리가 사임하게 되면은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감축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몬티 총리는 올해 말 기준으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낮추겠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긴축 재정이라든가 구조 계획을 추진했던 지도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었는데 몬티 총리가 사임사를 표명하고 베를스코니 정 총리가 총리직 도전을 밝히면서 긴축 재정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발 위기가 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는 12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지는 65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몬티 총리는 이 베를루스코니 사퇴 이후에 1년간 이 비상 내각을 이끌면서 이 재정 위기에 급한 불을 좀 잘 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몬티 총리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독일 역시 이탈리아에 대한 좀 걱정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전역에 이 여파가 퍼질 것이라고요. 네, 독일 또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이도 베스트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 전역에 이탈리아발 파장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오늘 EU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는데 이탈리아가 지금 개혁의 이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개혁 정책을 늦춘다면 이탈리아 경제뿐 아니라 EU 경제 전반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일에는 독일 중앙은행 쪽에서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나왔으면서 시장이 좀 하락 압력가했지만 오늘은 독일의 경제 지표가 상당한 힘이 시장에 되줬네요. 네, 유로존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의 경제 지표가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연방 통계국이 10월 수출을 공개했는데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9월 달에 2.4% 감소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월 수입은 2.5% 감소한 바 있었습니다. 독일 3분기 GDP가 0.2% 늘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부분도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기업 신뢰라든가 공장 주문이 예상 밖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시장에는 낙관을 이끌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에너지 업종하고 제조 업종이 선전을 했다고요? 네, 이탈리아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주요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증시 FTSE 100 지수가 0.12%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0.18%, 독일 증시가 0.17%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에너지 업종의 주가 흐름이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루알도 주설이 0.46%, 토탈의 주가 또한 1% 가까이 올랐고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르노가 1.39%, 폭스바겐과 BMW 역시 강보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베이너 의장과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사태가 연내 해결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내 타결 가능성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재정 위기에서 구하려 애쓰던 마리오 몬티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이탈리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 전해주시죠.